어려운 미션이라는 것은 성공하게 되면 성공 보수가 되게 커요. 근데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주라는 것도 일종의 미션 난이도라는 게 있고, 우리 영혼도 영혼의 성숙도가 있어서 영혼의 성숙도가 있고 미션 성숙도, 미션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의 미션이 어려운데 영혼의 성숙도가 높아. 그러면 그 어려운 미션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정도로 보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미션 난이도가 낮아. 보통 미션 난이도가 낮다라는 건 유리한 조건을 가진 사주 형태라는 건데, 그러면 웬만해서 그냥 중간 이상은 다 갈 수 있다라는 형태의 사주인데, 만약에 영혼 난이도가 되게 낮아. 영혼 난이도가. 그럼 영혼 성숙도가 낮아. 그러면은 줘도 못 먹니? 라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 세상에 그렇게까지 에너지로 받쳐줬는데도 못 먹니?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빠삐용이 그 파도의 흐름에 몸을 던져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원하는 파도에 몸을 던졌다고 했죠. 그 쉽게 말해서 빠삐용이 정말 최적의 파도에 몸을 던진 거야. 그러면 그냥 웬만하면 그 파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 파도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게 해줘. 그냥 자기는 설렁설렁 헤엄치는 그 수영 흔적만 내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에 뽕당 빠졌다던가 엉뚱하게 손발질을 해가지고 파도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데로 가버렸다든가 뭐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션 난이도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사주를 볼 때 문진을 꼭 해요. 손님이 오시면은 사주를 보고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하죠. 현재 어떤 전공, 현재 상태, 뭐가 궁금한가, 어떤 직업, 결혼 유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사주 형태를 봐요. 사주의 미션 난이도가 높은가 낮은가, 여러 가지 등급으로 저는 이제 분류를 하죠. 그 다음에 사주의 구조적 알고리즘이 어떻게 돼 있는가, 즉 빠삐용이 어떤 형태의 파도에 몸을 던졌는가, 현재 그 흐름을 잘 타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해요. 이 영혼이 이 사주의 미션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잘 계획대로 가고 있는가, 혹시 뭐가 안 되고 있으면은 뭐가 빠져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가령 이런 거 있어요. 사주에서 저는 그걸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주의 필요 충분 조건을 제대로 성립시키지 못하면 다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가령 특히 월주의 필요 충분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다음 진도 못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월주의 인성이 강한데 공부 자격 학문을 따지 못했을 경우, 월주의 인성이 강한데 공부 자격 학문이 약한 경우, 그럼 보통 다음 진도로 잘 못 나가요. 또는 월주의 편관이 강한데 내가 충분히 고생, 책임 이런 편관적 환경을 경험하지 못했을 경우, 그런 경우도 다음 진도로 못 나가요. 그래서 연주, 월주는 마치 바톤 터치하는 릴레이 주자와 같아서 연주, 월주가 릴레이 경기를 돌고 일주한테 바톤을 넘기고, 일주가 경기장을 돌고 시주한테 바톤을 넘기는 그런 형태로 에너지가 전이가 된다. 그런 형태죠.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거 조금만 제가 더 설명을 할게요. 이 사주는 외국 가서 공부해주면 좋죠. 대문 밖에 큰 인성이 있으니까. 국내 이 대외적인 대문 밖에 자리를 가지 않고 우물 안에서만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는 인맥을 통해서 허술한 정관을 잡아서 허술한 정관이 수시로 외부에서 공경을 당하는 수가 생기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아예 외국을 나가서 공부를 해. 그럼 이게 대문 밖의 자리에 인성을 내가 취득하고 이 인성에 기반한 상관을 내 능력으로 습득을 하게 되면은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컴퓨터 해커 신나게 해보다가 내가 해커 막는 사람 된다. 그렇죠? 내가 상관을 경험을 하고 상관에 대한 학문을 공부를 하면 내가 대문 안으로 들어와서 이거를 막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중세 로마 시대의 비유를 하자면은 로마가 전성기일 적에 식민지 이민족들한테 그 이민족 국가의 왕족들이 와서 로마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특히 이제 그 로마를 되게 위협에 빠뜨렸던 민족 중에 하나가 그 족장의 아들인데 로마에 가서 공부를 해. 그리고 로마의 군사제도를 배우고 로마의 군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 그리고 그게 아키란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 그리고 나서 로마를 공격해. 로마에서 군 생활을 하고 왔기 때문에 로마군이 어떤 전법을 쓰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 그래서 로마군의 방어를 다 물리치고 로마를 거의 멸망 직전까지 밀어붙여요. 이거죠. 이 사주는 대문 밖에서 공부를 하고
병화에 대한 공부잖아요. 이게 병화에 대한 공부를 하고 오면은 대문 안에 있는 경인을 지킬 수가 있는 느낌이다라고 봐야 되죠.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은 외국에 가서 군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와서 우리나라의 군을 개혁하여 외국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다. 내가 서양식 그 전투 기술을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 군을 현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럼 이 사주는 연주를 활용하여 대문 밖에서 공부하고 학문 자격을 따게 되면 사주를 더욱더 잘 쓸 수 있다. 물론 뭐 외국에 안 나가더라도 쓰겠지만 외국에 나가면 더욱 유리하다 정도로 볼 수 있죠. 자, 이 사주에서 특징은 인월의 을목이기 때문에 이 인목을 등락에 갚해서 올라간 형태고 얘가 어느 정도 판을 깔아준 형태인데 이 사주하고 비슷한 형태의 사주로 성인 사주를 한번 봐드릴게요. 성인 사주. 인월의 경인일주를 쓰고 있죠. 인목이 판을 짜라서 정관을 만들었고 내가 그 정관하고 합을 하고 있죠. 인목은 선발대라고 볼 수 있고 을묘인 나는 그 뒤를 따라와서 인목의 도움으로 성장했지만 내 발로도 성장한 다음에 묘합으로 내 재물활동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의 사주고 내가 미토라는 재물활동을 하게 되면은 겁재를 배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인목이 미토 잘 못 먹어요. 인목이 미토 먹으려고 오면은 여기에 뼈를 묻을 생각을 해야 돼. 뼈를 묻을 생각. 그러니까 꼭 이게 지금 인목 입장에서 미토는 이게 인묘지 재성이거든. 인묘지 재성. 인묘지 재성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 어드벤처 모험 탐험 영화에 보면은 탐험대가 엘도라도의 황금을 찾으러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들이 다 어떤 모습이냐면 황금 찾고 죽어. 엘도라도까지 갔는데 엘도라도까지 가는 동안에 배는 침몰하고 노새들은 다 죽고 총알은 다 쓰고 원주민들과의 사투에서 동료들은 다 죽고 결국 엘도라도의 황금밭으로 갔는데 황금이다 깨꼬닥 하는 게 그게 일명 인묘지가 자기 죽을 자리에 있는 돈이란 뜻이에요. 거기가 끝 엔딩이란 뜻이야. 그거 잡으면 엔딩이란 뜻이야. 엔딩. 그러니까 내가 묘미합이라고 하는 내가 다룰 수 있는 재물시장을 만들면 이 겁재하고의 의존에서 벗어나게 된다 같은 형태인데 이분은 참고로 의사세요. 의사. 어떤 의사시냐 하면은 현재 미용병원을 개업을 하셨는데 내 앞에 겁재가 만든 정관을 내가 을경합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병원을 차리셨냐면요. 프랜차이즈 미용병원을 차리셨어요. 이해되시죠? 내 앞에 있는 겁재가 많은 관을 가지고 있죠. 이 관, 저 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나한테 자네 하나 가지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자네 관 하나 가지게. 그러면 이게 뭐야? 내 앞에 있는 선행자인 겁재가 이 관, 저 관, 이 간판, 저 간판을 많이 만들어 놨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겁재가 만들어 놓은 아직 부실한 관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부실한 관인데 다행히 여기에 뿌리가 있어. 그러면 대문 밖에 큰 편관의 기반을 가진 정관이야. 요 겁재는 편관을 만들었다가 요거를 좀 더 개량하여 정관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신유는 완성된 금이고 경금은 완성되어 가는 금이야.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신유는 딱 전문가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고 이거는 보급 제품이야. 보급 제품. 보급화된 제품.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최고의 차를 만들었는데 너무 비싸서 안 팔려. 대신에 그 최고의 차를 좀 다운그레이드 시킨 상업 버전을 만들어. 이게 상업 버전이라고 보면 될 수 있어요. 요거는 최고 전시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신유를 먼저 만들어 놔. 최고의 병원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파생한 프랜차이즈 병원을 만들어. 그래서 요 겁재들한테 쓰게끔 만들어. 그래서 이분이 경자년에 프랜차이즈 병원을 차리셨어요. 경자년에. 40살이 됐을 때 이제 저한테 사주를 보셔서 이번에 병원 개업하려고 그러는데 프랜차이즈 미용병원 차리려고 한다. 내가 아는 선배님께서 그 체인 조직을 운영하고 계신데 거기 들어가서 그거 하나 받으려고 한다. 해도 되겠습니까? 하라고 해야겠죠. 그 뒤에 어떻게 될까? 고비가 좀 올 거예요. 왜? 신축년, 올해 같을 때 고비예요. 이분 경자년에 병원 개업했는데 장사가 됐을까 안 됐을까? 해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자년에 병원을 개업하시면 한동안 손가락을 빠실 겁니다. 어떻게든 버티십시오. 언제까지? 이민년까지. 경자 신축년은 간판을 올리는 운인데 그 간판이 매우 부실할 겁니다. 단 신축년에 가면은 간판은 강해지지만 내가 좀 견디기가 힘든 고통이 들어올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 재정난으로 와요. 지금 병원 차리고 지금 재정난 중이에요. 늦게 차리셔도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경자신축년에 간판 올리는 운이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에 운은 좋아지지만 간판 올릴 기회가 약해져. 차라리 그냥 경자년에 간판 올리시고 신축년까지 버티시면 이민년에 천간에서 금생수가 들어오니까 기본적으로 지지 기반이 들어오면서 천간에 금생수가 들어오니까 버틸 수 있겠다. 아무튼 이사주에서 핵심은 내 앞에 있는 겁재가 깔아놓은 관을 내가 획득하여 내 발로 단단히 일어선 다음에 나의 재물활동 시장과 나의 노하우를 만들어내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사주가 여기에 재물과 여기에 노하우가 있으면 겁재의 재물 시장과 겁재의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받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런 형태가 되면 겁재의 도움으로 관을 차. 하지만 자기 시장과 자기의 노하우를 만들어. 이런 형태로 변형될 것이다. 그러면 체인 병원을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만의 고객들과 자기만의 시장층을 형성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더 오래 지나면은 분리 독립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분의 도움으로 병원을 차리게 되면은 그만한 또 도움은 받을 것이다. 일단 간판 올리는데 프랜차이즈 병원이니까 다 해주니까. 자, 인월의 도움을 받고 을묘가 자기 발로 일어선다. 의사 형태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성이 중요하죠. 겁재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이사주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26살 뉴욕에서 공부 중인 이 학생도 내 앞에 겁재하고 인연을 잘 맺어야겠죠. 이렇게 되면 사람과 잘 만나야지. 사람이 왼수다. 뭐 겁재 상관 쓰니까 깡패다.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요 겁재 상관을 쓰는 사주들 좀 분석을 해보면 그 중에 일부 사주에서 어렸을 적 깡패랑 놀면서 조폭 생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겁재 상관이 사회궁에 있으면 깡패 조폭댐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거는 사주를 잘못 사용한 거지. 사주 탓이 아니죠. 자,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할 사주는 이겁니다. 원래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는 거의 같이 이어지는 사주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공부할 사주는 이 사주입니다. 이 사주 역시 진로 모델링, 미래 모델링, 어린 자녀의 진로 모델링입니다. 지금 이모년생이니까 지금 20살, 이제 이번에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사주의 진로적성 사주인데요. 제목은 등락애각, 사회의 인성 활용하는 사주. 그는 실력이다 라는 형태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하고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주의 진로 모델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의 해석을 이렇게 하여 이렇게 진로 모델링을 해줄 수 있다. 제가 근거 없는 소리는 안 하기 때문에 이 중심이 되는 사주와 이와 비슷한 다른 분들의 사주를 보면서 이 사주의 특징적 알고리즘이 어떻게 발현되고 해석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첫째, 20살 여학생인데요. 이 사주는 천간에 인성이 2개나 있죠. 정인정인이란 말이죠. 참고로 지지가 해자축 이러고 깔아버려서 지지에 홍수가 나는 경우를 부목이라 그러고요. 천간에 있는 인성은 부목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이런 경우는요. 천간 인성이 조우예요. 조우. 아주 공익적인 역할을 하죠. 그렇죠? 수가 많으니까 부목인가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지지는 뜨거워. 인호 화국, 인사형, 사오 방북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지지의 환경은 목화 기운으로 뜨거운 환경인데 뭐하고 뭐가 섞였냐 하면은 겁재하고 식신상관이 섞여 있어. 고맙게도 겁재가 장작이 되어주고 있어. 얼마나 고마워. 겁재가 장작이 되어주잖아. 안 그랬으면은 겁재 상관국에 그냥 이게 만약에 이 겁재가 없었으면 만약에 여기가 사오미 뭐 이러고 있었으면은 불타오르는 사회에 그냥 나 올라탄 거야. 내가 주도적으로 그 사회를 이끌거나 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그 사회에 올라탄 것일 뿐. 근데 이 사주는 인월에 이민이라고 하는 사회로부터 수생목, 지지에서는 목생화. 와, 이러면은 부모 사회의 선배, 지인. 요 이민은 겁재 같은 스승도 되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사람들, 내가 그들을 타고 올라선다. 이러면은 사회로부터 인기 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이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 겁재가 나를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이다. 참고로 이게 정인하고 편인하고의 좀 차이가 있는데요.